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최근 충북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괴산에서는 50대 경감이 20대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고, 음성에서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20대 순경의 강제 추행 혐의까지 알려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괴산경찰서의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50대 경감 A씨가 20대 여경 B씨를 강제추행한 건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의원 면직을 마음먹었던 B씨의 퇴직일이 다가오자 마지막 당직날 숙직실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대한 법 집행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거고요. 어떤 법 집행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도 논란입니다. 지난 3월 말 새벽 시간 음성경찰서 112 상황실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근무자는 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당직자 5명 모두 잠을 자느라 지령을 듣지 못했고 결국 의심 차량에 대한 초동 대응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자가 왜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냐고 재차 신고하면서 충북경찰청이 인지하게 됐는데 음성경찰은 이후 관련자들에게 고작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경찰청의 지시로 감찰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달 초 기동대 소속 20대 순경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의 한 음식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경찰관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해이해진 기강을 다잡기 위해 엄격한 내부 통제와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새로운 4년 비전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젊은 도시 증평군으로 갑니다. 이제 민선 7기를 여는 증평군은 군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선에 성공한 이재영 군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 군민이 행복한 증평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발판 삼아 재선 고지에 오른 이재영 증평군수. 이 군수는 민선 6기 동안 실마리를 풀었던 해묵은 난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4년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와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면적은 작지만 인프라가 촘촘하게 밀집한 증평만의 특성을 극대화합니다. 주거와 의료, 교육과 돌봄을 20분 안에 모두 해결하는 이른바 스마트 컴팩트 시티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기존의 돌봄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맞춤형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컴팩트한 압축도시 아주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압축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살려내는 일들, 요거 민선 7기에 확실하게 구축해낼 생각입니다.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요것을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냅니다. 증평군은 현재 추진 중인 제3, 제4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단순한 공장 입주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산단, 대학의 산학자원을 한데 모아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청주공항과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증평군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충북에서 손에 꼽는 젊은 도시지만 별도 교육지원청이 없어 발생하는 교육행정의 공백, 그리고 인근 청주 등으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우리 증평에 아이들이 많은데
교육청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학부모들의 염원인 교육청이 좀 하루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청주로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 같은 지원이나 뭐 단체로 버스 같은 거를 빌려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촘촘한 도시 인프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곽 농촌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체육활동 시설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버스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횟수를 좀 더 확대해서 스마트 압축 도시를 선언한 증평군. 교육과 교통, 복지 사각지대를 얼마나 세심하게 채워가느냐가 민선 7기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신용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어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충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충북으로의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 차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의 제2기 공감동행교육출범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준비위는 심의보 전 충청대 명예교수를 명예위원장으로, 이중용 전 음성교육장을 위원장으로,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내정했습니다. 준비위는 학계와 교육계 실무진 중심으로 AI 시대에 부응할 새로운 충북 교육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젊은 충주 미래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홍성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정책, 안전행정, 경제건설 등 6개 분과 체제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공약 구체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인수위는 부위원장에 한국교통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청년 정책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회 부의장 후보로 재선의 이태훈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원내대표는 기초와 광역의원을 통틀어 4선을 지낸 김꽃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청주시의회 부의장 후보는 4선의 정태훈 의원, 원내대표는 재선의 이상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지난 5월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잎과 가지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마르는 증상에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는데요.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예방과 예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 농가별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재배 농가가 많은 청주시 미원면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청주 지역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모두 11곳,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의 신고로 한 곳을 확인한 후 정밀 예찰을 통해 인근 확진 농가 10곳을 더 찾아냈습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이 없었던 보은군을 포함해 도내 8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현재까지 46농가 18.57헥타르가 확진됐습니다. 전체 46농가 가운데 배농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사과농가. 사과나무는 5월부터 과실이 맺히는 생육기이고 과수화상병 저항력이 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는 지난달 20일부터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농정당국은 감염나무 매몰과 석회 처리, 인근 농가의 예방약제 살포 등 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는 의심주 발견 시 시군 농기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작업 도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최대한 작업 도구의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시군 내에 있는 작업자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활동이 둔화되는 만큼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얼마 전 헌혈을 하면 두촌쿨을 나눠주는 행사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진천군에서 헌혈을 하면 애플 수박을 나눠주는 특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효자 농특산물도 알리고 헌혈도 촉진하는 이색 콜라보 현장을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천군청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 앞에 헌혈을 하려는 발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진천 군민과 군청 직원들, 인근 대학생까지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동참하기 위한 사람들로 버스 안이 북적입니다. 귀한 나눔을 실천하고 밖으로 나오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크기의 수박이 기념품으로 주어집니다. 진천의 농가에서 갓 수확해온 아삭하고 달콤한 애플 수박입니다. 헌혈도 하고 농가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애플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과일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좋은 과일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행사는 생명나눔이라는 사회공헌에 지역 농산물 마케팅을 접목해 농협이 처음으로 기획한 이색 홍보 이벤트입니다. 우리 애플 수박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애플 수박에 대해서도 소비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이유로다가 오늘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을 중심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애플 수박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소득 특화 작물입니다. 현재 20개 농가 180동의 하우스에서 출하돼 수도권 대형마트까지 입점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생명 나눔의 매개체가 된 애플 수박 재배 농민들을 위해 진천군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정들이 소규모로 바뀌고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애플 수박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인기예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같은 행사를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적인 아이디어로 농가도 돕고 이웃도 살리는 진천의 애플 수박이 올여름 지역사회를 더욱 시원하고 따뜻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소년 단체 활동 승진 가산점 부활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도내 교원 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외부 민간단체의 활동 업무를 교사의 승진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산점 부활에 반대했습니다. 노조는 과거 부작용으로 폐지된 제도를 대안 없이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본질적인 인사평가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노후 포장 도로 보수와 포토홀 정비에 나섭니다. 주요 대상지는 청주 고은도로, 단양 동대도로, 영동 조동도로 등 노후 포장 도로로 모두 28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포트홀 정비 등 긴급 소파 보수 공사에 8억 원을 투입해 증평과 음성 등 지방도 50곳의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측정망 지점을 기존 34곳에서 36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지점은 청주 석화천과 음성 성산천 등 금강수계 2개소로 국가 데이터에 포함해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백곡천 2지점과 보강천 2지점은 측정 지점을 하류로 조정한 가운데 연구원은 매월 초 각 지점을 찾아 하천 상태의 시료를 채취, 분석할 계획입니다. 돈 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오는 9월 8일 알선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 전 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1개월 만으로 그동안 4차례 준비기일과 10차례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카페업자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 정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과 비서관 등도 함께 출석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이 보험 설계사와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80여 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 단가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이나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으로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서 지난 2월엔 보험 사기에 가담한 보험 설계사 20여 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